자, 여러분들 다음은 이제 바람인데요. 바람은 항공기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이 바람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냐면 그 지표면의 불균형 가열. 이건 뭐죠? 공기가 이제 지표면의 공이 그러니까 잘 데워지냐 안 데워지냐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해가 있으면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의 그 받는 조사량이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온도차가 서로 다르고 그 온도차에 의해서 공기가 데워지는 정도가 다르고 공기가 더워지면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하고 차가우면 상대적으로 하강을 하고 이런 흐름이 생기죠. 이런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이런 그 기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바람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거가 이제 그 바람 주머니라고 하는데 가장 그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러 가게 되면 그 실기 시험하는 장소에 이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를 보고 대략 풍속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 각도를에 따른 대략적인 풍속을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대략 요 정도 범위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이상에서는 드론을 조종해도 되고 이 이상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드론을 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초속 4m, 5m 정도 되면 거의 굉장히 많이 센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럴 정도에서는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바람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바람이 너무 세면 드론을 비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바람의 표시에 대한 거는 아까 앞서 일기도에서도 말했지만 이쪽 부분은 이제 구름의 운량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풍속에 대한 거, 요거는 이제 향에 대한 거.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표현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람으로는 이제 그 바람의 종류인데요. 이 항공이나 드론에 관련된 바람의 영향으로는 이제 맞바람 또는 뒷바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항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기의 전진 방향이 이건데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맞바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은 뒷바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드론이라든가 비행기가 이착륙한다거나 비행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일단 맞바람이고요. 실제 비행을 할 때는 이제 뒷바람이 좀 더 좋겠죠. 왜냐하면 뒤에서 밀어주면 추력이 더 세질 테니까. 근데 이착륙할 때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맞바람 같은 경우는 이착륙할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양력이 좀 더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항공모함 자체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이동을 해야 이 위에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어, 충분한 양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항공모함의 그 노트 속도가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항공기가 제대로 이륙을 못 합니다. 그때 이제 맞바람이 불어주면 이륙할 때 좀 더 쉽겠죠. 그리고 가장 주의할 건 특히 드론인데요. 뒷바람이 불 때는 여러분들 이륙할 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드론이 이렇게 착륙을 한 상태에서 이게 전진 방향이에요. 이륙을 할 때 이렇게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때 뒷바람이 확 불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끼우뚱하면서 앞으로 푹 박힙니다. 그러면 여기 드론의 날개에 프로펠러가 있죠? 이 프로펠러가 땅에 박혀서 이 프로펠러가 부러지거나 이 암이 부러지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그 조종사 시험 볼 때는 뒷바람인 경우에는 드론을 이륙하거나 착륙시킬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많은데요.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드론을 비행할 때 주의해야 될 바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풍하고 유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바람하고 골바람이라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온도에 따라서 그 기압의 변화에 따른 바람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 해안가를 가게 되면 이제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잖아요. 근데 낮인 경우랑 이제 밤인 경우가 바람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낮인 경우는 비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비열이 육지가 그 높아서 빨리 더워집니다. 상대적으로 바다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갑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육지 쪽 공기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밀도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공기가 이제 하강을 할 거고, 여기는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밀도가 낮아질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내려오니까 밀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하죠. 그래서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해풍이 불게 됩니다. 이제 밤이 돼서 이제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기온이 높으니까 공기가 상승을 하고 밀도가 낮아지고요. 육지 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공기가 하강을 하고 밀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에 어떤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밤에는 육풍이라는 것이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론을 날릴 때 해가 질 무렵이라든가 이런 기온이 낮아지면, 여러분들 드론을 잘못 날리면 어떻게 돼요? 드론이 바다 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하고 밤에 이제 부는 바람이 다른데요. 낮의 경우에는 이제 해가 비치니까 이 산 골이나 마루나 아니면 이 산 등성이가 따뜻해지게 되죠. 그러면 공기가 이 산의 이 경사면을 타고 상승을 하는 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산바람은 이제 이 골에서 마루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기류가 발생한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밤에는 이제 차가워지니까 이 차가워진 공기가 이 골을 따라서 이 경계면을 따라서 하강을 하는 기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의 그 산악 지역에서의 낮과 밤의 그 공기가 흐르는 방향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시면 드론을 띄우실 때 좀 더 좋은 어, 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데, 그걸 이제 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높은 산맥에 의해서 이 산맥 전에서 온 해양성 기류랑 그다음에 산을 넘어가고 나서의 이 지역에서의 이 두 개의 공기가 서로 성질이 다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지금 태백산맥이 있죠. 그래서 보통 늦봄하고 초여름 사이에 오호츠크해 기단 쪽에서 불어오는, 그러니까 습하고 바다 쪽이니까 습하고 습도가 높고 그다음에 저온,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니까 저온인 그 기류가 있거든요. 그 기류가 이제 동해안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그 태백산맥을 지나면서 이제 비를 뿌리죠.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습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 의한 그 온도 상승에 의해서 이쪽 부분은 이제 건조하고 높은 온도의 바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보게 되면 그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그 고온 건조한 그 팬 현상에 의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바람이 내륙 쪽으로 불죠. 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고온 건조한 공기의 특성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구 전체에 대한 그 바람,
그러니까 지구 대기의 순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먼저 간단히 볼게요. 이걸 먼저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구는 위도에 따라 받는 열 에너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표면의 열 분포가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납니다.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지구에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공기가 뜨겁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다가 일정 고도에 닿으면 양옆으로 퍼집니다. 퍼진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차갑게 변하여 하강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가 하강하는 위치가 대략 위도 30도이고 지표면과 맞닿은 공기는 다시 양옆으로 퍼집니다. 반면 극지방은 태양열을 비교적 적게 받아서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지표면에 닿은 차가운 공기는 양옆으로 퍼집니다. 퍼진 공기는 저위도로 이동하다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 상승하게 되는데 이 위치는 대략 위도 60도입니다. 상승한 공기는 다시 일정 고도에 닿으면 양옆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지표면을 둘러싼 공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대기 대순환은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도 부근과 위도 60도 부근은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나타나고 위도 30도 부근과 극지방은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나타납니다. 적도 지방에 발생하는 저기압대를 적도 저압대 또는 적도 수렴대라고 부르고 위도 30도 부근에 발생하는 고기압대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또한 위도 60도 부근에 발생하는 저기압대는 고위도 저압대라고 부르고 극지방에 발생하는 고기압대는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압은 강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도 저압대와 고위도 저압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고위도 저압대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한대 전선이 형성됩니다. 아열대 고압대와 극고압대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적게 내립니다. 또한 기압대는 바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바람의 이름은 바람이 시작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불리는데요.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북동무역풍, 아열대 고압대와 고위도 저압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편서풍, 고위도 저압대와 극고압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들은 항상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항상풍 또는 타궐풍이라고 합니다. 단 남반구의 무역풍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방향이 남동쪽이기 때문에 남동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 잘 들었죠? 지금 지구 전체적인 대기 시스템이 순환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태양에 의한 그 온도 분포가 서로 다르죠. 적도 지방은 덥고 그러면 위쪽으로 갈수록 추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지역 그 위도별로 데워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워지는 정도가 다르면 공기가 어느 부분은 상승하고 어느 부분은 상대적으로 하강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압 차이에 의한 저기압이 될 거고 고기압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기압 차이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을 하죠. 그 흐름에 따른 바람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바람이 불 때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북반구 쪽에서 약간 방향이 휘었죠. 그 휘는 거는 뭐냐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 위도별로 부는 바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적도지방은 이제 무역풍이 발생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 부분은 이제 편서풍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극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극동풍이 불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반구하고 남반구 두 개가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류 이 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는 북반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요, 남반구는 그 반대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트 기류인데요. 제트 기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두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아열대권하고 중위도, 그러니까 적도지방하고 중위도권 그 중간에서 부는 아열대 제트 기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위권하고 극지역 위쪽 지역 그 사이에서 부는 한대전선 제트 기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제트 기류는 항공기 운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갈 때는 대략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올 때는 한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 아열대 제트 기류 있잖아요. 요거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는 요 아열대 제트 기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적게 걸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이 제트 기류 쪽을 통해서 이 영역을 거쳐서 오게 되면 이제 항력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트 기류 쪽에 관련된 간단한 동영상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식적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반대로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도 2시간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올 때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비행기는 지상이 아닌 상공을 비행하고 있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으므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반대로 날아갔을 때 더 일찍 도착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꽤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대륙권의 상부 또는 성층권의 하부 영역에서 수평으로 좁게 부는 강한 공기의 흐름인 제트기류 때문입니다. 제트기류는 약 9에서 12km의 높이에서 발생하고 평균 풍속은 겨울에는 130km/h, 여름에는 65km/h로 붑니다. 마침 비행기도 고도 9에서 10km의 높이에서 비행하므로 제트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기류를 활용해서 비행하기도 하는데, 제트기류를 타고 비행하면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므로 더 빨리 날 수 있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돌아올 때는 제트기류를 역행해서 비행함으로 평소보다 느린 걸까요? 실제 제트기류를 역행해서 온다면 그렇겠지만 제트기류를 우회해서 다른 항로로 비행합니다. 그리고 시간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표출 시스템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별도의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구가 있고 가운데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흐르는 형체는 공기의 흐름이고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릅니다. 한반도 위에는 보라색이 공기 흐름이 보이는데 이는 북반구 겨울철 우리나라 성층 고도에서 발생한 제트기류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람이 부는 세기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제트기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바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어느 쪽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쪽은 공기 온도가 오르면서 팽창하고 밀도가 작아져 상승합니다. 근데 많이 받지 못하는 쪽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축하고 밀도가 커지면서 공기가 하강하는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여기에 지구의 자전으로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전향력의 크기는 극지방에서 최대이고 적도 지방에서 최소입니다. 전향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에 그림을 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게 전향력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 등 3개의 대기순환을 형성합니다. 제트기류는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 사이와 페렐 순환과 극순환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열대 제트기류나 한대 제트기류의 생성 원리는 같습니다. 위도 30도 지역 상공은 온도 차이 때문에 같은 높이의 위도 60도 지역보다 기압이 높으므로 30도 지역 상공 대륙권 계면 부근에서 60도 지역 상공과의 수평 기압 차이로 바람을 형성하는데, 그게 바로 제트기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트 기류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 두 가지가 이제 그 전체적인 지구 대기 순환 시스템의 종류입니다.